자, 여기 7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몇 등분을 했다라고 했냐면, 3등분을 했고요. 자,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3등분을 또 했습니다. 요런 느낌이죠. 괜찮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의 길이는 7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이는 7을 기준으로 3분의 2만큼만 남기자라는 얘기고, 그럼 그 남긴 것을 기준으로 한 번 더 3분의 2만큼만 또 하자 이 얘기입니다. 맞죠? 결국엔 3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문제가 뭐야? 20회 시행 후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래서 이게 한 번 시행, 두 번 시행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엔 20회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7 곱하기 3분의 2의 20제곱. 정답이 됩니다. 괜찮? 네.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x, x-1 이것의 제곱. 이게 질문이 누구였어? 좋아요. 어려웠어요. 자, 얘를 가지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x는 2보다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시작해 봅니다. 자, 이거를 딱 바라보시는 순간, 그리고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너희 아시죠?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n항까지 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나누죠? 야이, 비죠. 공비가 얼마인 것을 기준으로 네, 여기서는 x-1에 대한 제곱이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공비가 얼마인 것을 기준으로 나누죠. 얼마인 것을 기준으로 공비가 얼마일 때는 나 이러고 공비가 얼마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나눕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이죠. 그렇죠. 이거 생각해 주세요. 우리 R-1분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R-1이라고 하는 그 분모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식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였었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식을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N이라는 걸 가볼 건데 자, 선생님 그 얘기 했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x-1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는 그 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1이냐 혹은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갈래가 나뉘어진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맞죠? 그럼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x-1에 대한 제곱이 1이냐 x-1에 대한 제곱이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즉 이때에 x-1에 대한 제곱이 1이냐라는 얘기는 결국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x 계속 x 몇 개 더해? n개 더해. 그래서 nx 쓰시는 게 맞지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결국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풀어보시면 x-1이라고 하는 것이 1, 5월 x-1이라고 하는 것이 마1 됩니다. 그 얘기는 x가 얼마 5월 2, 5월 x가 얼마? 0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제끼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x는 2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그 공식 쓰는 거야. x-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분의 공비 얼마? 아이고 첫째 양 x-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의 항수제곱
그래서 2n제곱 되시고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살짝 볼까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은요. 이렇게 되시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사라지잖아. 그럼 남는 것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날려버려도 어떻다? 된다. 왜 날려버려도 되죠? x는 뭐가 아니다? 0 아니다 라는 건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날려버려 둡니다. 그래서 정답이 너희 정답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x-2분의 x-1에 대한 2n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것만 써있는 이유 자체가 얘네들 안 되고 그래서 이거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이야. 아셨죠?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갑니다. 490번 갑니다. 자, 갑니다. 자, SN은 요 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 뭘 구하라? 일반항 AN을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어디서 192페이지만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뭐 SN과 AN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었죠. 뭐 확인하라고 했었죠? S 0 맞아요. S0이 얼마인지 얼마야? 0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몇 항부터 성립한다? 첫 항부터 성립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때 AN이라고 하는 그 식은 SN이라고 하는 것에서 SN-1 이렇게 빼준 것이 첫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이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식은 2에 대한 n제곱에 빼기 1에서 2에 대한 n-1제곱에 빼기 1 해준 거죠. 끝났죠. 한다. 마일 지워지고 이거 정리 어떻게 하죠? 하시면 되죠. 얘 2의 n제곱이고요. 얘는 뭐죠? 2의 n제곱에 2의 마일 제곱이 곱해진 거. 근데 2의 마일 제곱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2의 n제곱이 2분의 1개 있는 것을 2의 n제곱이 1개 있는 것에서 빼주시면 2의 n제곱이 2분의 1개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가능 잘 정리하시고요. 이건 뭐 계산하는 거니까요. 자 갑니다. 492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따구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6에 대한 5에 대한 n제곱에 더하기 k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선생님 그렇다면 얘가 첫째 항부터 이 수열이 이루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S0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끝이에요. 따라서 6 곱하기 5에 대한 0제곱 더하기 k가 0 된다. k는 얼마다? 마6. 그럼 괜춘? 뭐 더 없어요. 자, 우선은 원리합계. 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볼 건데요. 원리합계라는 의미는요, 이겁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쓰겠죠. 원금 그리고 이자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어떠한 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요. 단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리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리법은요. 단순하게 이자 계산하는 거. 복리법은 복잡하게? 허허.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거듭 제곱해서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자를 계산하시는 법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뭘 말하시는 거냐?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거를 내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 20%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이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1,000원을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자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있던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다. 이게 단립법입니다. 그럼 얘 처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즉 원금이 지금 1,000원이었잖아. 얘에 대한 이자 얼마야? 200원 맞죠? 그러니까 1,000원에 대한 200원, 1년이 지나면 1,2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1년 더 지났어. 처음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야. 얼마 더 붙어? 200원 더 붙어. 얼마? 그 얘기야. 아셨죠? 만약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간다면 이거는 n년이 지났어. 그렇다면 1,000원을 기준으로 얼마가 된다? 200n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우리는 단립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복리법은 무엇이냐?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의 이자가 붙었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1,200원이 됐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 안에는 원금이었던 1,000원과 그리고 이자였던 200원이 있어. 그럼 1,000원에 대한 20%인 200원과 200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야? 그렇지. 200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으면 걔는 40원이 더 붙는 거야. 맞죠?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이자 200원 그리고 200원에 대한 이자 40원이 더 붙어서 240원이 붙는 거지. 이렇게 내시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바로 직전에 있던 이 금액에서 딱 1.2를 곱한다. 왜? 바로 직전에 있던 금액을 가지고 120%를 만든다. 라는 표현과 같고, 그럼 얘에다가 1.1을 곱한다. 1.1을 곱한다. 즉 n년이 만약 지났다 라고 한다면 1,000원을 기준으로 1.2를 n번 곱한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두 개는요, 앞에서 배웠던 수열 중에서 얘 무슨 수열과 비슷하죠? 등차 수열. 좋습니다. 얘는 무슨 수열과 비슷하죠? 등비 수열과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실제로 실생활에서 과연 단리법을 쓸까요? 복리법을 쓸까요? 어허, 복리법을 씁니다. 맞아요. 복리법을 써요. 왜 복리법을 쓰냐면, 야, 너 생각해봐. 만약에 그냥 단리법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1억을 넣어놨어. 거기에 이자가 붙었어. 그 이자는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 없지.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안 붙을 건데 빼서 먹고 싶은 거라도 먹어야지. 맞잖아. 뭘 말하는지 알겠지? 어차피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걔도 붙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거야. 지금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서는. 그래서 복리법을 씁니다. 아셨죠? 현실에서는 복리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 복리법에 대한 우리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거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208페이지에 있는 거기 218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거기 있는 뭐 회색깔 박스들은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단리법과 복리법도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내용 아예 아닙니다. 그냥 넘기시면 돼.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용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느냐? 49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3번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이 표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그릴 거거든? 너희도 선생님하고 같은 표를 그리시고, 아셨죠? 선생님하고 같은 표를 그리시고, 그리고, 그 칸에다가 옆에 여백 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좀, 여기 여백이 좀 있을 거고, 여기 여백 좀 있을 거고, 여기다 그림 좀 그리세요. 아셨죠?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그 크기로 그리셔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여기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는 아니면 여기, 뭐 여백 이 정도, 여백 큰 공간에다가 이쪽 여백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어쨌든 493번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냐? 비슷하긴 한데 이런 그림 그릴 거야. 493번, 자, 문제 뭐야? 연이율 6%거든? 자, 아직은 그리지 마시고요. 우선 문제를 좀 쓸게요. 연이율 6%야. 또한 매년 초에 60만 원씩 적립. 매년 초 60만 원 적립은 쓰지 마시고 10년 후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 그러면 10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칸 만들 거냐면 10칸 만들 겁니다. 근데 하는 과정이 지금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10칸을 다 나누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크게 나누시고 점점점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괜찮죠? 점점점으로 이렇게 조금 이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몇 번째 칸이다 이름을 좀 붙일 건데 자, 우리 총 10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10년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매년 초에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 그 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단위를 그냥 안 쓸게. 그럼 단위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단위를 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 60이라고 하는 숫자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잡는 이유는요. 나중에 매년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년 말. 그러니까 연말에 돈을 넣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쓸 거야. 이 칸의 왼쪽에 돈을 쓰는 경우와 이 칸의 보이잖아. 여기 칸 안의 왼쪽에서 시작하는 경우와 이 칸 안의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거야. 아셨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다가 60만 원 처음에 넣었어. 1년 초에 넣은 거고요. 그러면 2년 초에 넣은 건 여기다가 60만 원 써주시고요. 3년 초에 넣었고 10년 초에도 넣어서 여기다가 60만 원 딱 넣었습니다. 여기서 딱 뭐 했어? 제야의 종이 딱 쳤어요. 우리 10년이 딱 지나는 순간, 10년 말이 딱 되는 순간 우리 제야의 종이 띵 하고 쳤습니다. 그때 딱 종이 치는 순간 이때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냐?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아셨죠?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얘부터 생각할게. 얘 이자가 몇 번 붙었어? 라고 하면 얘는 10년 초에 돈을 넣었던 거야. 10년 초에 넣었으면 10년 초부터 10년 말까지 이거는 한 칸 지났어. 한 칸은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야. 맞지? 그래서 60에 1.06을 한 번 곱하는 거야. 아셨나요? 그럼 쭉쭉쭉쭉쭉쭉. 자, 다른 거 물어볼까? 얘들아, 여기 있는 얘는 횟수로 몇 번 부었어? 납부 몇 번 했어? 10번 했지? 10년 동안 넣었고 매년 초에 넣었어? 그러면 10번 돈을 넣은 거야. 맞지? 그래, 그럼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 쭉쭉쭉 올라가는데 1년마다 차이가 있고 맨 마지막은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쭉쭉쭉 가서 얘는 10칸이 돼서 총 60에 대해서 1.06에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싸그리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럼 무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줘?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자, 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만 원 뒤로 뺐습니다. 1.06이라고 하는 것, 이게 첫째 항이라고 두셔야겠고요. 1.06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항수 10개 제곱 마이너스 1, 이것 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계산기도 없는데요. 문제는 너희 시험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셨죠? 그럼 1.8로 계산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1.8이거든. 그쵸? 1.8이거든. 그럼 1.8에서 1 빼면 얘는 0.8이야. 그럼 0.8이라고 하는 것의 1.06에 60에 0.06이야. 괜찮죠? 이제부터는 계산한다. 자,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고 6 나누시면 여기는 10되고 괜찮죠? 그러면 10과 0.8 곱하면 그냥 8 되시는 거고 8과 106 곱하니까 8, 4, 8 만원 되네요. 정답은 8, 4, 8 만원. 단위를 맨 처음에 만원을 뒤로 뺐죠? 이런 식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자, 봅시다. 연율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율 10% 밑줄 정도 쳐주시고요. 밑줄 정도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매년 말에 50만 원씩 적립할 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야, 여기서는요 10년이야 라고 했어. 몇 칸 만들어? 몇 칸 만들어? 그렇지, 10칸 만들어. 그래서 점점점 해주시고 10칸 이런 식으로 그냥 생략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 아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 써주시고 2 써주시고 여기는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5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단위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만 원을 뒤에다가 빼놓을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만 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뒤로 빼놓으시고 내가 지금 할 거는 1년 말에도 돈을 좀 50만 원 넣을 거고 2년 말에도 돈을 50만 원 넣을 거고 10년 말에도 돈을 50만 원 넣을 거야. 자, 하나 중요한 거 물어보자. 여기서 돈을 넣는 횟수는 총 몇 번이야? 10번이죠. 왜? 1년 말, 2년 말, 3년 말, 10년 말까지 넣을 거니까. 돈을 넣는 건 10년 동안 10번이야. 맞죠? 그리고 나서 제야의 종이 딱 쳤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여기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잘 들어봐. 얘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자, 이거 너희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0년 말에 돈을 넣었어. 뭔 말이야? 10년 말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 돈을 넣었어. 그리고 재활종이 땅 치는 순간 돈이 빵 빠져나와. 그리고 나선 은행한테 돈을 나 이자 1년치 주세요. 이 말이 돼? 안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1년이 지나야지 1년치 이자를 주지. 1년이 안 지났는데 어떻게 1년치 이자를 줘? 맞지?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이야. 그 순간. 찰나야. 결국 이때는 이자가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50이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로롱 올라가시는데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잘 들어봐. 얘 이자가 몇 번부터? 몇 번? 9번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네들 가지고 한번 싸그리 더 해보자라는 얘기거든. 아셨죠? 계산할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1.1 마이너스 1분의 얼마? 50. 첫째 항이잖아. 맞아?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써주신다? 1.1에 몇 제곱?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너무 잘했다.
여기는 10제곱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이거 항수제곱이기 때문에 10제곱이야. 선생님 맨 마지막 9잖아요. 9제곱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항수제곱이야. 항상 등비수열에선 항수제곱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10제곱이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는 거고, 그럼 이것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가자. 0.1 들어가시고 여기는 1.1에 대한 10제곱을 2.6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1.6에다가 50 계산할 거고, 10 곱하고 10 곱하면 16인데 16에다가 50 곱하면 800이 되겠네. 그래서 800만 원 정답이 됩니다. 자, 얘들아 우선 쉬세요. 자,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합의 기호입니다. 그럼 사실 합의 기호를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었냐라고 하면 안 배웠었나요? 아니죠. 배웠었죠. 우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이거 뭐라고 배웠었죠? 앞에서 SN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맞아요. SN이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럼 쌤, 왜 SN이라는 기호 냅두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하나 더 만들어 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것,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보이시나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한 문제에 여기 이러한 수열의 합이 있어. 그럼 얘도 앞에서의 상황이라면, 앞에서의 약속이라면 얘도 뭐라 불러? SN이라고 부르죠. 얘도 뭐라 부르죠? SN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수열이 다른데 이 수열의 합은 이름을 같이 불러야 돼? 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거기서 첫 번째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나는 나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싶어. 두 번째는 나는 꼭 첫 번째 항부터 합을 표현하고 싶지가 않고 첫 번째 항부터 합을 계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는 다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만 계산하고 싶은데 꼭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착안했는데요. 시그마는 처음 봐가지고 이제 조금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는 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옆으로 딱 바라보시고 M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시고 M, 라지 M자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순 없고 처음에는 연습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이제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고 시그마는 무슨 기호다? 합의 기호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이제 뭐 설명에는 있지 않아요. 수학자들도 이제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써줄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뭘 쓰시냐면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는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 일반항이 다를 텐데 그렇다면 그 일반항도 차이를 좀 더 줍시다. 즉 여기다가는 일반항을 쓰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가 쓰게 되는지를 한번 써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약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있어 라는 거 한번 볼게. 그럼 이것을 만약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땐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너희 생각해봐. 야, 첫째 항 1이야, 둘째 항 2야, 셋째 항 3이야, 넷째 항 4야, 다섯째 항 5야. n번째 항 얼마야? n이야. 그래서 n 쓰면 돼. 그리고 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1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써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서 변하는 게 누구야? 라고 하면은 변하는 건 누가 변하죠? n이 변합니다. 그래서 n은 변합니다. n이 1서부터 이렇게 변한다. 물론 n이 5까지 변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차피 변하는 것은 얘가 계속해서 변해 갈 거기 때문에
이 위에는 생략해서 요 정도만 씁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생략한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너희가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고, 시그마는 제일 중요한 거, 시그마가 무엇이다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시그마는 그냥 대입해서 더하는 거, 더하는 기호고 대입해서 뭐 하여라? 더하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바라볼게요. 519번 봅시다. 보세요. 보세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3K-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합시다. 내가 얘기했죠. 시그마가 뭐야? 라고 하면은 대입해서 더하여라 이 얘기야.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 10 대입하면 정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시그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익숙하게 이해를 하셔라 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29 써주시면 이게 정답인 거야. 아셨죠? 자, 그런 다음 2번 갑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의 K 더하기 1, 이것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이것에 대한 계산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라는 얘기거든. 그럼 시작할게. 1, 2분의 1. 이것도 뭐 계산하지 맙시다. 뭐 6분의 1, 다음 12분의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시그마라는 것은 대입해서 더하는 거야.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셨죠? 지금 상황에선 괜찮아?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이게 정답. 괜춘? 다음 갑니다. 자, 우선은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는 순간. 괜춘?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 쓸 거는 뭐야? 여기서 n번째 항 한번 볼까요? n번째 항 얼마? 아이고, n번째 항. 그래, 뭐 k분의 1 좋습니다. 이거 k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k가 변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1서부터 9까지 변합니다. 이렇게 쓰십니다. 이게 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n이라고 보통 안 쓰고 k라고 쓰는 이유는요. 얘가 n 항까지의 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한다? k라는 변수로 쓰기 시작한다. 여기 어디 단원에선? 시그마라는 단원에서는 n번째 항이 아니라 여기 보통 k번째 항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아셨죠? 다음 갑니다. 2번 2, 4, 6, 8, 2n.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우리 시그마로 쓰고 싶어요. 자, 여기서의 k번째 항 얼마? 얼마? 2k. 그렇죠. 2k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k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맞죠? 네, 끝. 다음 페이지. 자, 시그마의 성질은 총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 성립하냐면요. 실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시그마. 만약 K는 1서부터 3까지의 5, A, K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의 의미는 뭐야? K가 변합니다. 1서부터 3까지니까 5A1, 5A2, 5A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5로 묶으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3까지의 A,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이 5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빼내도 상관없고 5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수배가 성립한다. 이 성질 중에 실수배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아셨죠?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엔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나눠 쓸 수 있다. 이거는 우선 덧셈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면, 자, 이것을 가지고 K는 1서부터 N까지 만약 더하기에 대해서 쪼개 쓴다 라는 얘기는 A1, B1, A2, B2, A3, B3 쭉쭉쭉 AN, BN 여기까지를 다 뭐 한다? 뭐 한다? 더한다. 항상 대입해서 더한다 라는 기호라고 했잖아. 이게 시그마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것을 시그마라고 쓰면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있는 이것을 시그마라고 쓰시면 이렇게 쓰시고 그럼 이 두 개를 뭐 한다? 더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또한 만약 여기 중간에 빼기가 연결돼 있어도 어떻다?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나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셨나요? 자, 그럼 얘는 안에 있는 얘를 가지고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전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개를 하는 순간 앞에 건 AK에 대한 제곱 4AK 이렇게 되시는 거죠. 괜춘? 전개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AK에 대한 제곱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얼마? 30. 왜냐면 선생님 이 시그마는요 나눠서 쓸 수 있다면서요. 뭐에 대해서?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는 나눠 쓸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맞니? 따라서 얘가 얼마야? 30. 얘가 얼마야? 5. 즉 마이너스 20. 그리고 나서 여기 얼마야? 라고 바라봤을 때 자, 생각하세요. 이거는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첫째도 4, 둘째도 4, 셋째도 4, 넷째도 4 계속해서 4, 4, 4, 4, 4, 4 4가 몇 개야? 아하, 4가 첫째 항도 4, 둘째 항도 4. 몇 개? 10개죠. 10개라고 했니? 아, 쏘리. 이거 40 이렇게 됩니다. 괜춘. 정답은 얼마다? 50. 선생님, 다음 갑시다. 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라고 하면, 너희 그 생각하셔야 돼요. 시그마는 무엇이다? 대입해서 더하는 거. 대입해서 더하는 게 시그마입니다. 아셨죠? 그럼 자, 생각하세요. 이 시그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1세제곱 더하기 4, 2세제곱 더하기 4, 3세제곱 더하기 4, 4세제곱 더하기 4. 요렇게 내려와서 10세제곱 더하기 4. 요런 식으로 갈 건데,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표현해 볼 거야. 1세제곱 마이너스 4, 2세제곱 마이너스 4, 3세제곱 마이너스 4, 4세제곱 마이너스 4. 쭉쭉쭉 내려와서 얘는 10세제곱 마이너스 4. 인정? 야, 그런데 여기 중간에 다 빼준다 라는 얘기는 곧 뭘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얘기거든. 그래서 남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정답 80. 정답 그래서 80이야. 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얘는 4에서 얘 빼면은 8이거든. 8이 몇 개야? 10개야. 그렇게 봐줘도 상관없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었냐면, 자, 잘 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BK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와 BK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도 상관없이 더하고 빼고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이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다시 한번 묶여도 된다라는 이 얘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잘 봐. 얘가 요렇게 하시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써서 시그마 시작하는 게 1서부터 10까지가 똑같거든. 결국은 한꺼번에 상상 빼주면 8. 그럼 첫째 항도 8, 둘째 항도 8, 셋째 항도 8, 넷째 항도 8, 결국 8, 8, 8, 8, 8,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뭐 너희가 이제 빨리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입해서 더한다라는 그러한 정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정말 시그마가 안 보이는, 얘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대입해서 더한다 하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보이는 문제거든. 그런 형태거든. 근데 그런 걸 놓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생겨. 자꾸 성질 이런 것만 이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기본은 무엇이다? 시그마는 대입해서 더한다. 아셨죠? 그러면 됐고요. 다음 K세제곱 더하기 3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대입해서 더한다의 그 느낌, 이것을 이해했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남는 거 뭐죠? 1과 2 대입했을 때만 남는다. 끝이죠?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1세제곱 더하기 3, 2 대입했을 때 2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만 남는다야. 얘네들 더하면 정답이죠. 왜? 중간 다 사라지지. 왜? 빼기고 중간에 여기 있는 형태는 똑같은데 3서부터 10까지는 다 사라져. 형훈이 괜찮니? 안 괜찮아. 자, 왜 그런 거냐면 다시 얘는 1세제곱 더하기 3, 2세제곱 더하기 3, 3세제곱 더하기 3, 4세제곱 더하기 3 쭉쭉쭉 하고 10세제곱 더하기 3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3세제곱 더하기 3, 4세제곱 더하기 3, 5세제곱 더하기 3 쭉쭉쭉 가서 10세제곱 더하기 3까지 가는 거야. 맞아요. 정답이 그래서 내가 소개까지만 지금 해드리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소개하면서 나는 문제를 풀 거야. 한 번이라도 더 읊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외워놔. 그래야지 너희가 빠릿빠릿하게 이해하시고 문제 적응하는데 더 빨리빨리 가실 겁니다. 아셨죠? 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회색깔 박스 보시면 맞죠? 회색깔 박스에 있는 그 세 가지 공식은요, 진짜 기본서 어디를 보셔도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어디를 보셔도 무조건 나와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걔는 진짜 아예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고, 그거 모르면 진짜 안 되는 공식이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써주는데, 이거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어놨는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지어져 있냐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자 봅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제곱.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세제곱.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 n까지 더하는 거. 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 n제곱까지 더하는 거. 얘는 1세제곱 더하기 2세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4세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 n세제곱까지 더하는 거. 그래서 이름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얘기가 붙어 있어요. 맞죠? 정말 잘 지어놨고. 그러면 이거는 공식을 어떻게 외워두시냐?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얘 2분의
n 플러스 1. 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제곱. 그나마 이거 사실 증명하는 것도 되게 쉽죠. 왜냐, 심플한 게, 잘 봐. 야, 이게 뭐야? 사실 1, 2, 3, 4, 5, 6, 7, n까지 더한 거는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들어갈 거 아니야? 항수 n개, 첫째 항 얼마? 1. 마지막 항 얼마? n 대입하니까 n. 맞죠? 2분의 항수, 첫째 항에 마지막 항 더한 거.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공식 나오는데 당연한 거고. 선생님, 그럼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도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요거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와 그나마 이 공식은 어때요? 이 공식과 굉장히 판박이죠. 제곱만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세제곱한 공식은 무엇이다? 2분의 nn 플러스 1에 제곱된다라는 거. 에다가 밑에 참고 있죠. 참고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두 가지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들어가죠. 이제는 내신 들어갑니다. 자, 참고에 나와 있는 그 굵은 글씨 두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써드릴게요. 내가 순서는 좀 바꿔서 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말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얘는 2K-1. 이거 먼저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얘는 무엇이냐를 설명할 거야. 보세요. 자, 얘 한번 나열해 볼래? 라고 하면 당연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무슨 수들? 홀수들 더하는 거야. 그것도 몇 개 더하는 거야? n개 더하는 거야. 맞지?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n제곱 나와. n제곱이야. 이거 사실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선생님 이거 유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사실 당연히 이렇게 유도하시면 돼. 이거 당연히 선생님 이거 K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이거 뭐야? 무슨 수열? 1, 3, 5, 7, 9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2분의 항수 몇 개? n개의 첫째 항 얼마? 1 대입하면 1. n 대입하면 2n-1 마지막 항이죠. 그럼 계산하면 나오죠. 이건 나오는 건 알겠을 거야. 그치? 나오는 거 알겠고 그렇게 엄청 어려운 공식 아니고 그냥 심플한 공식인데 그래도 그만큼이나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홀수들 몇 개 더하면 n개 더하면 홀수들 1서부터 시작해서 n개 더하면 n제곱이다. 야. 또한 하나 더 간다. 봐봐. 이건 뭐야? 의미하는 바가 1, 2 곱하기 그거 더한 거에다가 다시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4 더하기 맞죠? 4, 5 더하기 5, 6 더하기 요따구 쭉쭉쭉 갑니다. 자, 이건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자, 표현 이해됐나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 표현 이해됐나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면 자, 이렇게 됩니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그럼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이거는 외우진 마세요. 외우진 마시고 정말 시험에서 나올 순 있어. 아셨죠? 근데 이거는 그냥 느끼시면 돼.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연속된 방금 여기 위에서 했던 건 뭐야? 연속된 몇 개의 자연수의 곱의 합?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지. 맞자? 그럼 이번엔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의 합. 이거 왠지 뭐가 될 것 같아? 4분의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이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나요? 네, 계속 그렇게 돼요. 그거에 대한 증명도 사실 뭐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그 확률화 통계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의 이항 정리를 이용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뭐 연속된 몇 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이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돼. 이것이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거기까지 증명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건 궁금하신 사람 따로 오시고 아셨죠? 자, 잘 들어. 잘 들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그럼 너희가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잘 봐. 이거 연속된 몇 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3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4분의 1 맞죠? 얘 연속된 몇 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2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3분의 1. 그럼 연속된 1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괜찮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생됐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쉬시는 게 아니죠? 집으로 가시고요. 네, 안녕.